오늘 이야기해 볼 사건은 인터넷에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시작됩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아주 귀여운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나오는 영상인데,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쓰다듬어요. 처음에 몇 번 쓰다듬더니 그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봉투에 넣습니다. 저희 안 쓰는 이불 부피 줄여서 보관할 때 압축팩 쓰잖아요. 청소기로 공기 쫙 빨아들여서 육포처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기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넣습니다. 이 누군지 모를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그렇게 비닐에 고양이를 넣고 청소기를 돌려버려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연히 고양이들은 질식사하고, 이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저놈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 어디 사는 누구냐 하면서 욕이 어마무시하게 달리는데,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최소한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신고를 할 텐데, 그 후드 뒤집어 쓴 남자의 인종조차도 모르니까 다들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들 욕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터넷 망령 무반을 포함한 네티즌 수사대들이 팀을 만들고 조사를 시작해요. 말뿐만이 아니라 비록 방에서지만 마우스를 잽싸게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룹을 만든 거죠.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각자 방에서 동영상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신기하더라고요. 벽 콘센트를 보고 나라를 추리고, 문 손잡이나 문의 위치랑 침대의 배치를 보고 방 크기를 파악해요. 대단하긴 한데 이 정도 정보로는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동영상이 끝날 때쯤에 약간 웃는 소리 비슷하게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크지는 않지만, 오케이, 이놈 혼자가 아니구나, 단독 범행이 아니다 를 파악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리가 작기도 하고, 원래 자기 나라 말이 아니면 안 그래도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 나라의 정예 멤버들이 모인 우리 인터넷 수사대 한 명이 딱 듣고, 아, 이거 러시아 말이다, 분명하다 해서 러시아라 가정하고, 이 무반이 그 동영상에 나온 문손잡이 회사를 찾으려 러시아산 문손잡이를 무려 16시간이나 찾아봤대요. 근데 안 나옵니다. 뭐지? 이 정도 했으면 좀 예의상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면서 무반이 다시 동영상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계속 돌려보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잡아내요. 그 작은 말소리가 들리다가 작게 탈칵거리는 소리랑 같이 말소리가 뚝 하고 끊겨요.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때서야, 아, 속았다, 이놈이 우리랑 작정하고 게임을 하는구나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이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동영상을 만들 때부터 아주 작정하고 이 네티즌 수사대들한테 혼란을 주려고 녹음 테이프를 작게 틀어놓고 동영상이 끝날 때쯤에 녹음 테이프를 탈칵하고 끈 거죠. 뭐 하는 놈인지는 몰라도 일단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하죠. 동영상을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아주 가지고 놀려고 계획을 다 세워둔 거죠. 그래도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조사를 통해서 그 녹음된 소리가 그냥 러시아의 한 방송을 틀어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니까 이 영약한 놈 덕분에 몇 주 동안 아주 삽질을 한 거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동영상 하나랑 사진 두 장이 또 올라와요. 어떤 동영상이냐? 첫 번째, 그 고양이 두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고양이의 시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꽁꽁 얼은 거를 가지고 꺼내서 가지고 노는 동영상 하나랑, 냉장고에 들어있는 저번에 죽인 그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사진 한 장과 그 고양이들을 꺼내서 들고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란듯이 찍은 사진 한 장.
인터넷 수사대들을 조롱하듯이 나 여기 있다, 잘 있다, 뭐 좀 해봐라, 이런 뉘앙스로. 물론 그 셀카를 찍은 사진에는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놨고요, 자기 얼굴에. 화는 나지만 새로운 단서들이 생겼죠. 이번엔 그 두 번째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전부 사진으로 변환해서 한 장 한 장 전부 뒤져봐요. 또 이게 동영상 화질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재생했다가 일시정지했다, 재생했다가 일시정지했다, 이런 식으로는 화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히 뭐 글씨 같은 게 나와도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전부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요. 그놈의 침대 뒤쪽에 담배값이 올려져 있었어요. 담배 수입 수출하니까 담배로 날아찾기는 힘들지 않나? 할 수 있지만 담배에 써있는 경고문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게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문구가 다 다르대요. 저희 나라는 보면은 담배에 징그러운 사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별로 그게 다 다르다고 해요. 아무튼 담배에 붙어 있는 경고문을 보고 적어도 이 담배는 북미 쪽에서 산 담배다. 물론 이 남자가 뭐 해외여행 갔다가 다른 데서 담배를 사고 집으로 왔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담배는 북미 지역에서 구매된 담배다 라는 걸 알아내고, 또 동영상에 다른 청소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노랑 색깔 청소기가. 근데 보면은 이 화질도 안 좋고 그냥 이 달랑 청소기 사진만 가지고 이 브랜드나 회사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청소기 커뮤니티가 또 있대요. 거기에 이제 청소기 덕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어느 회사의 어떤 모델이고 어디서만 판매가 된다까지 청소기 광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참 보면은 여러 덕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엘리베이터 덕후도 있어서 이 유튜브에 본인 아파트 이름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검색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엘리베이터 후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속도, 수용 가능 무게, 몇 인승인지 등등 해서 클릭 버튼, 느낌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청소기 덕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청소기가 북미에서만 판대요. 그러면 담배도 북미에서 사졌고 청소기도 북미산이고 교차 검증이 좀 되는 거죠. 북미, 그러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 사람 중 하나라는 게 확실해지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 알아서 뭐 할 거야.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신원이 특정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또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다 한 통의 제보가 와요. 제보, 그냥 메시지가 와요. 그 후드남의 이름은 루카 매그노타다 라는 메시지. 근데 이런 장난 메시지가 한두 통이 아니었어서 큰 기대 없이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보 받는다고 할 때 뭐 실종자를 찾는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 이런 전단지를 써붙이면은 그렇게 장난 전화가 많이 온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강아지 잃어버렸다고 전단지 붙이면은 그 강아지 내가 잡아먹었다, 뭐 이런 전화도 있다 하고, 강아지 흉내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우 참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별 기대 없이 구글에 루카란 남자를 검색해 보는데 진짜 닮았어요. 그 동영상에서 후드 뒤집어 쓴 남자랑 옆모습, 그 코 라인하고 골격이랑 머리색까지 똑같이 갈색이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루카라는 사람이 연예인인지 팬클럽 사이트도 몇십 개가 있고 개인 비행기가 있는 건지 세계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도 엄청 많고, 구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 사람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 찾아보는데 이 루카라는 사람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사람인 거죠. 우리의 무반은 이제 느낌이 온다. 우연히 겹쳐도 이렇게까지 겹치기 쉽지 않다 해서
이 루카란 남자에 관해 조사를 좀 해보는데 조사를 해볼수록 뭔가 이상해요. 그 팬클럽이 수십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댓글에 보면은 계정은 다 다른데 멘트가 다 똑같아요. 찬양하는 멘트가. 사람마다 띄어쓰기 하는 거랑 마침표 찍는 게 정확하게 지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기만의 그런 맞춤법. 그 댓글들도 보면은 띄어쓰기 한 부분이 다 같은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멘트를 다 돌려쓰고. 딱 보니까 이거 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는데 사진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막 세계 각국에서 찍은 막 수백 장의 사진들이 다시 자세히 보니까 포토샵이야. 그냥 남의 사진에 본인 얼굴을 갖다 붙인 거였어요. 목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티가 나요. 이제 그걸 눈치채고 무반이 직감적으로 아, 이놈이다 하고 그 루카란 남자가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서 EXIF를 확인해봐요. 이 EXIF가 뭐냐?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빡했다. 이 사람이 루카입니다. 보시다시피 뭐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EXIF가 뭐냐?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그 사진에 정보가 남아요. 촬영한 장소, 시간, 핸드폰 기종. 사진 앨범에 들어가면 사진이 날짜별로, 장소별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설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사진에 이 EXIF 정보가 남아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물론 GPS 기능을 끄면 사진에 이런 정보가 안 남는다고 해요. 원본 사진을 한번 캡처해서 올려도 안 남고. 아무튼 이 루카란 남자가 인터넷에 본인 사진을 한두 장 올리는 게 아니니까 실수로 이 기록을 안 지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을 노리고 우리의 인터넷 망령 무반이 그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전부 EXIF 기록을 뒤져봐서 진짜 위치 기록이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진이냐? 루카 본인이 어느 백화점에서 찍은 진짜 본인 셀카.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남의 사진에 본인 얼굴을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백화점에서 찍은 셀카. 위치 기록을 보니까 장소가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또 루카가 직접 찍은 진짜 사진 중에서 본인의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 발코니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주유소 사진을 보고 또 우리의 인터넷 수사대들이 힘을 합쳐서 구글 거리 뷰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주유소를 전부 찾아본 다음 그 주유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봐요. 보면 여기 작게 이쪽에 주유소가 있어요. 이 주유소를 보고 오케이, I'm fine, 괜찮아, 뚱뚱뚱뚱뚱이 아니라 오케이, 드디어 잡았다, 넌 이제 끝이다 하고 바로 캐나다 토론토 경찰서에 고양이 학대로 신고를 넣는데 경찰이 그 주소로 갔을 땐 이미 방을 비운 상태였어요. 한 발 늦은 거죠. 이 고생을 해서 찾아냈는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두 개의 영상이 또 올라와요. 마치 그 후두남이 본인이 잊혀질 때쯤 잊으면 안 되지 하듯이. 이번에도 동영상에 고양이가 나오고 끔찍하게도 이 막대기에 고양이를 묶어서 물속에 담그는 영상 하나와 엄청 큰 보아뱀한테 새끼 고양이를 던져주는 영상,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은 루카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는데 루카를 구글링 해보니까 루카가 그 선글라스와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을 발견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제보가 사실이었던 거죠. 그 루카란 남자가 범인인 거죠. 벌써 고양이를 몇 번이나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 엽기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영국의 한 기자한테 이 루카란 남자가 지금 영국의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는 제보를 하고, 그 기자가 직접 이 루카를 찾아가서 이거 본인이 그러셨냐 라고 하는데, 루카는 나 아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 포토샵으로 나랑 그냥 비슷하게 꾸민 거다, 나 아니다 하고 기자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루카를 인터뷰하러 갔던 기자의 메일함에 이런 이메일이 와요. 사람들이 증거를 모으느라 혈안됐는데도 내 이름도 모르고 잡지도 못하다니 재밌다. 보시다시피 난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는 패를 들고 더 많은 영화를 만들 거다. 다음번 연락은 내가 제작하는 영화 속에서 할 것이다. 거기엔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도 등장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문장인데, 거기엔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도 등장할 것이다. 살인 예고를 한 거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까지 어떻게 하겠다 나와 있죠. 물론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루카라고 돼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루카가 보낸 글이죠. 자기 인터뷰 하자마자 그 인터뷰한 기자한테 이런 메일이 오다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죠. 마치 무슨 영화 속에 조커라도 된 것 마냥, 아 나는 천재적인 악당이고 지금 뭐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고 이제 더 큰 무대로,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통 이제 흉악한 연쇄 살인범들이 처음에 보면은 동물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 전형적인 패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서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한편 그 시점 무반이 루카로 의심되는 페이스북 아이디가 한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놨길래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는데, 영상은 그냥 평범한 카지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인데 무반이 그 동영상을 보고 소름이 쫙 돋아요. 영상에 나오는 카지노가 무반이 일하는 카지노였던 거예요. 루카가 역으로 무반의 뒤를 캔 거죠. 무반도 본인의 흔적을 인터넷에 이렇게 좀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루카가 역으로 또 이렇게 찾아본 거죠. 무반도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 무반이 영국의 기자한테 루카가 쓴 그 마지막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본 건 아니었지만, 이미 루카가 그 영국 기자한테 말고도 이제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암시하는 글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올렸대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사람까지 어떻게 할 놈인데, 그 또라이가 본인의 일터가 찍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놨으니까 굳이 마치 난 너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있다 압박하듯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엔 무반이 아닌 한 남자가 침대에 양손이 묶인 채로 눈이 가려져 있는데, 루카로 추정되는 남자가 지금까지 고양이한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잠시 그 남자를 쓰다듬더니 그 남자 위에 올라타서 송곳 같은 걸 들고 마구잡이로 해서 죽이는 영상이었죠. 진짜 놈이 일을 벌인 거예요. 무반을 포함해 네티즌 수사대들은 처음부터 전부 지켜본 거죠. 고양이를 학대하다 죽이는 남자가 살인자가 되는 순간까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쫓을 일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 예전에 토론토 경찰한테 루카를 신고했었잖아요. 그때 아파트 주소 알아냈었을 때, 아 다른 데로 이사한 것 같다 라고 알려준 그 경찰한테 그 남자가 죽는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것도 루카가 한 짓 같으니 수사를 해달라고 보내놓고 답을 기다려요. 근데 답이 며칠이 지나도 안 옵니다. 답장이 안 와요.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이랑 범행 동영상이 담긴 링크까지 자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입속에 딱 넣어줬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메일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무반과 네티즌 수사대들이 마우스를 잡고 현재 루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로 해요. 루카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어디일까 유추하려고. 그렇게 루카가 올린 수백 장의 사진들을 전부 뒤져보면서 처음 보는 사진을 찾아냅니다.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 해요. 왜냐면 이 루카 사진을 계속 봤었어야 되니까. 이런 사진들을. 아무튼 다시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또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 뒤쪽에 보면은 나무가 찍혀 있는데 이 사진 뒤에 있는 나무를 보고 아, 이게 얼마 전 사진이구나. 잎사귀가 이렇게 돋아나려고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의 모양을 보고 아, 여기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구나를 파악합니다. 어느 지역은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인데 여기는 검은색이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그리고 구글 거리뷰로 딱 이 장소까지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이 확실하다 하고 네티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에 뉴스에서 가방에 절단된 시신이 발견됐단 속보가 떠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거를 보면 네티즌 수사대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탐정놀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를 하고 있던 거죠. 무반하고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번엔 본인들이 조사한 자료를 몬트리올 경찰한테 넘겨주려고 연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답이 안 옵니다. 경찰 입장에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에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경찰 수도 한정적일 텐데 제보가 수백 가지가 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와 본 당사자들 입장에선 답답할 지경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 총리한테 익명의 택배로 잘린 발목이 배송되면서 사건이 엄청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해요. 루카가 죽은 남자를 전부 이렇게 잘랐다고 했잖아요. 루카는 이제 관심병자니까 어떻게든 더 크게 이슈를 만들려고 그 발목을 총리한테 보낸 거예요. 캐나다 총리한테. 루카가 바라는 대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몬트리올 경찰서에서 무방과 네티즌들이 조사한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참고하면서 루카를 뒤쫓기 시작해요. 경찰들이 이제 루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루카의 엄마를 찾아가는데 이분이 루카의 엄마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루카의 엄마가 말하길 지금 쫓아야 할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맨이라는 남자라고. 그 남자가 루카를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루카의 엄마의 말에 따르면 루카가 양성애자라서 옛날에 남자한테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었던 맨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협박해서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을 찍게 만들고 그 영상을 디웹이라는 곳에 올려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했었대요. 그러면서 루카의 엄마가 이게 매니의 손이라면서 뱀한테 고양이를 던져주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손이 등장하긴 해요. 이제 루카의 엄마는 그게 매니의 손이라면서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루카 엄마의 그냥 주장이잖아요. 가족 감싸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한 변호사도 실제로 본인한테 루카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었단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맨이라는 남자가 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해서 동물을 죽이는 영상을 찍게 만들고 신체적 학대까지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변호사한테 실제로 멍든 사진 같은 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경찰한테 연락 와서 루카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맨이라는 자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범해진 뒤 해변에 버려져서 지금 병원에 와 있다 란 전화까지 받았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맨이라는 남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전이죠. 이분이 실제 변호사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루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이 원초적 본능이란 영화였대요. 어찌됐든 루카는 변장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치지만 잡히죠. 잡히고 맙니다. 어떻게 잡히냐? 이 PC방 사장님이 지명수배범 루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와서 이렇게 딱 올려다 보니까 루카였대요. 근데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루카를 그 PC방 컴퓨터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청소하는 척하면서
이놈이 뭘 검색하나 하고 슬쩍 봤더니 인터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명수배된 거를 보고 있었대요. 그때 되니까 이제 사장님이 아, 맞구나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경찰 후보생들이 다 같이 신고가 들어온 그 PC방에 우르르 들어가면서 허무하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캐나다로 옮겨야 되는데 모든 항공사들이 거부했다 해요. 왜냐면 자기들 항공사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알려진 범죄자를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이렇게 어느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왔다 이렇게만 떠도 그 항공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는 군용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끌려와요. 루카가 보면은 경찰서에 끌려와서 수사를 당할 때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담배 한 대 펴도 되냐면서 담배를 빌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루카가 원초적 본능의 이 주인공을 그냥 다 따라한 거였어요. 이 여자가 남자를 죽일 때 침대에서 남자를 이제 양팔을 묶어놓고 올라탄 뒤에 송곳으로 죽이는데 그 방법도 따라하고, 경찰에 잡히고 나서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는 것도 이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 해요. 또 루카가 계속 말했던 맨이라는 남자는 사실 없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맨이라는 남자인데 엄청 폭력적이었대요. 영화 스토리 상에서 뭐 학대를 당했었다 이랬나봐요. 그 설정만 그냥 자기가 가져온 거죠. 근데 소름 돋는 게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기가 매니한테 맞았다면서 멍든 사진을 만들어서 보낼 때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범행을 해야겠다 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계획범죄. 그래서 루카는 어떻게 됐냐? 종신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름 알리고. 어떻게 좀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설명을 아무래도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목소리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 넷플릭스에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직접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아주. 아, 근데 이게 직접 말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목도 아프고 별로 그렇게 안 떠든 것 같은데 계속 말하니까 되게 진도 빠지고, 그래도 오늘 뭐 재밌게 얘기했습니다.